하지만 푸이 해변과 푸르빌 해변은 이른 아침부터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상륙하자마자 연합군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화력이 쏟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칠 전차에 화염 방사기를 장착한 처칠 크로코다일. (6월 6일은) 역사의 길이 남을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던 D-Day, 바로 그날입니다. 6월은 유독 전쟁과 관련이 깊은 달입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도 1812년 6월에 벌어졌고 2차 대전 기간 중 있었던 가장 대규모의 작전들이 모두 6월 달에 벌어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독일군의 소련 침공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 그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소련군이 독일 중부 집단군을 박살내고 밀고 들어간 바그라티온 작전,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단순한 지상작전이 아닌 꽤나 까다로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르망디 상륙작전 2년 전에 벌어졌던 이 작전이 없었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작전은 바로 주빌리 작전. 이 작전을 구성한 것은 영국 연합작전사령관 루이스 마운트 배튼경. 그는 이미 1942년 3월부터 이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바로 디에프 점령. 디에프는 영국 해협과 바로 접해 있는 프랑스의 중요한 항구 도시. 작전명은 루터. 작전 날짜는 1942년 7월 4일에서 8일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악천후가 말썽이었습니다. 이 악천후 때문에 작전은 폐기될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마운트 배튼경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처칠 수상을 설득했고, 결국 처칠 수상은 작전명을 주빌리 작전으로 바꾸고 작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스 마운트 배튼경은 왜 주빌리 작전에 그토록 적극적이었을까? 1942년 당시 영국은 너무나 승리가 목마른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인 1940년 6월 프랑스 덩케르크 항에서 비참하게 영국으로 쫓겨갔었던 영국군. 그런데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영국군은 지상전에서 독일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 때문. 롬멜이 북아프리카에 나타난 1941년 2월부터 영국군은 독일 아프리카 군단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뭔가 해야만 했던 분위기가 바로 1942년의 분위기였던 것. 더구나 같은 편인 미군은 아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긴 했지만 미군, 특히 미 육군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 실제로 미 육군이 지상전을 하게 되는 것은 1942년 11월 조지 패튼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했던 토치 작전 때였습니다. 그조차도 BC 프랑스군을 상대로 전투 같지도 않은 전투를 했을 뿐. 미군이 독일군과 제대로 맞붙었던 것은 1943년 2월 카세린 협곡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미군은 한 수 위인 독일군에게 끔찍한 패배를 당하며 미 육군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구나 영국은 정치적으로도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2년 당시 독일군 병력 80%를 상대하고 있던 소련의 스탈린. 그는 아예 대놓고 연합국을 협박하며 압박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정말이지 뭔가 해야만 하는 상황이 1942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빌리 작전은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캐나다군 5천여 명, 영국군 특수부대인 코만도 부대가 1,000명, 그리고 소수의 미군 레인저 부대까지 총 병력 규모는 6천여 명. 작전 목표는 항구 도시인 디에프를 점령한 후 주요 시설을 폭파시키고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8월 19일 새벽, 마침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이 노린 것은 완벽한 기습 때문에 사전에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시작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 상륙정 일부가 운 나쁘게도 독일 해군에게 발각이 되었던 것 때문에 독일군에겐 사전 경고가 울리게 되고 기습의 효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DF를 지키고 있던 독일군 부대는 독일 육군 제302 고수방어사단 예하 2,500여 명. 이들은 전투 경험도 있었고 장비까지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푸이 해변과 푸르빌 해변에 상륙하여 측면에서 DF를 공격하려던 연합군의 계획. 하지만 푸이 해변과 푸르빌 해변은 이른 아침부터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상륙하자마자 연합군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화력이 쏟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군의 MG-42 기관총 사격과 포격. 연합군 병력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해변에서 그대로 갈려나갔습니다. 영국 공군이 근접 항공 지원에 나섰지만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지상군 지원 폭격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연합군 지부는 DF 정면에 있는 화이트 비치와 레드 비치로 영연방군의 캐나다군 주력부대와 처칠 전차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던 독일군의 엄청난 화력이 쏟아졌고 엄폐물도 없는 해변에서 그 엄청난 화력을 속수무책으로 맞으면서 주력부대인 캐나다군이 말 그대로 녹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이 믿었던 가장 강력한 지원 무기인 처칠 전차 또한 굵은 자갈로 인해 제대로 기동하지 못했고 대전차 장애물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며 차례차례 무용지물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1942년 8월 19일 오전 11시 영국군 지부는 주빌리 작전이 최악의 실패가 되었음을 깨닫고 총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수 과정에서도 독일군은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고 오후 2시가 돼서야 연합군은 간신히 남은 병력의 철수를 완료하며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연합군 사상자 총 3,778명, 특히 캐나다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투입된 처칠 전차는 거의 모두가 파괴되거나 벌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국 공군 또한 100대 이상의 전투기가 격추당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591명의 사상자를 냈고 전투기와 기타 장비의 피해는 연합군에 비해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작전은 무참히 실패했지만 연합군 지부는 주빌리 작전을 통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독일군이 방어를 단단히 하고 있는 항구 도시를 직접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상륙작전엔 항구가 필수적이지만 직접 힘들게 항구를 점령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아예 인공항구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2년 후 벌어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빌리 작전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구를 직접 공격하면 안 된다는 연합군의 교훈은 독일군 지휘부에겐 역설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2년 후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군 지휘부는 연합군이 여전히 항구를 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합군 상륙이 시작된 후, 심지어 상륙이 끝난 후에도 독일군 지휘부는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파드칼레에 연합군이 제2의 상륙작전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항구에만 집착하여 연합군이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 생각한 독일군 지휘부의 고정관념. 이는 독일군 최정예 부대의 노르망디 투입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었고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의 또 하나의 깨달음은 바로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 연합군 지휘부는 제공권 장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상륙작전은 꿈도 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연합군이 서부 유럽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1944년 2월의 빅 위크 작전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에 시작된 것은 제공권 장악이 1944년 초가 돼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연합군은 상륙 이전에 가공할 화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이 교훈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반영되어 연합군은 무지막지한 함포 사격과 공군 폭격을 먼저 한 후에야 상륙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주빌리 작전은 특수전차의 개발을 가져왔습니다. DF항에 정면으로 상륙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처칠 전차. 영국군의 퍼시 호바트경은 이런 뼈아픈 교훈을 반영하여 기존 전차들을 특수전차로 개조했습니다. 처칠 전차에 화염 방사기를 장착한 처칠 크로코다일. 셔먼 전차를 개조한 수륙 양용 전차로서 접이식 스크린과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물 위에 떠서 이동할 수 있었던 DD 전차. 거대한 박격포를 장착하여 벙커나 장애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장애물 개척 전차, 일명 처칠 아브리. 셔먼 전차 앞에 회전하는 쇠사슬 달린 막대를 부착하여 지뢰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 셔먼 크랩 전차까지. 이 특수 전차들은 2년 후 벌어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주빌리 작전을 지휘했던 루이 마운트베튼 경. 그는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DF에서 죽은 한 명의 목숨은 노르망디에서 10명을 살렸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